카디오 풀모나리 바이패스 이후에 이제 바이패스를 이제 터미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일렉트로라이트의 이제 밸런스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CPB를 이제 터미네이션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일렉트로라이트는 이제 정상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칼슘의 경우에도 이제 컨택틸리티와 이 코아귤레이션 관련돼서 중요한 이제 일렉트로라이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이제 맞춰 주어야 합니다. CPB 이후에 흔히 발생하는 이제 하이포칼세미아라던가 아니면 하이포칼레미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즉시 사용이 가능해야 되고, 이 CPB 이후에 칼슘의 이제 루틴하게 이제 주입하는 경우는 이제 권장하지 않고, 그 환자의 랩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주입을 해야 됩니다. 뭐 대부분의 이오나이즈드 칼슘 레벨이 이제 낮거나 이제 정상 레인지 또는 이제 높을 때 이제 전신 혈관 저항을 이제 증가시킨다고 제안을 하고 있고, 이런 앱토로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제 컨트랙티드는 이제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매우 낮은 이제 이오나이즈드 칼슘 레벨 0.8mm몰 이하 미만에서는 칼슘의 주입이 컨트랙티리티가 이제 증가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칼슘 레벨은 대부분 이제 이런 컨택티리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입에 대해서 어떤 그 수치를 보고 이제 주입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이퍼칼레미아의 이제 네가티브 피지올로직 액션에 대항하는 것을 이제 도울 수가 있고, 이제 가장 안전한 이니셜 도즈는 킬로그램당 이제 5mg의 칼슘 이제 클로라이드를 이제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될 겁니다. 뭐 60kg이라고 하면 보통 한 300 이제 mg을 이제 보통 이제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오나이즈드 칼슘 레벨은 이제 다이렉트 세라피를 돕기 위해서 이제 리워밍 후에 이제 이벨루에이트 되어야 하고, 이게 이제 체온이 낮은 상태에서 주입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이제 올라간 이유, 이제 ACC를 이제 업한 이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칼슘을 이제 주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이트레이트 블러드 카디플레지아 리퍼퓨전 이런 솔루션의 경우에는 이제 블러드의 칼슘 레벨을 이제 상당히 이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뭐 다일루션, 히모 다일루션 관련돼서도 이런 원인 때문에 이제 칼슘 레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이트레이티드 이제 블러드 카디플레지아의 이제 리퍼퓨전 솔루션에 의해서 이 칼슘 레벨이 이제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팩 RBC를 이제 주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 팩 RBC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이 성분 때문에 이제 칼슘 레벨을 이제 떨어뜨리게 되는 이제 이런 그 칼슘 레벨이 떨어지는 원인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 칼슘 레벨이 이제 폐하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제 이 낮은 폐하는 이제 칼슘 레벨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폐하가 상승한 경우에는 이제 칼슘 레벨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하의 경우에도 뭐 칼슘 레벨에 따른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 폐하가 폐하가 매우 낮게 되면 이게 뭐 CO2라던가 CO2에 의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보상 기전으로 이 폐하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이런 기전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한계는 있지만 어느 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조절하기 위해서 이 CO2도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떨어뜨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폐하의 교정은 이제 이 어브노멀 밸류가 되기 전에 이제 교정이 이제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칼슘을 주입함으로 인한 어떤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이 어떤 부정맥 관련돼서는 이제 환자가 이제 어떤 디곡신을 이제 테이킹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이 어떤 이제 이 환자에게 치명적인 이제 어떤 이런 익스피리언스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노트로피 뭐 에피네프린이라던가 이제 도부타민의 이제 어떤 사용은 이제 헤모다이나믹 액션의 작용 억제가 이제 보고가 되었다고 하고, 이 코로네리 이 아테리의 이제 스파즘은 드물게 이제 취약한 환자에게서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 리퍼퓨전 인저리의 어떤 어규멘테이션의 경우에는 이
이 칼슘이 이제 칼슘이 이제 오버로드돼 이제 미리 칼슘이 오버로드가 돼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고 하이퍼칼레미아라던가 아니면 이오나이드 칼슘이 0.8 이제 미리몰 미만이 아니라고 하면 이 칼슘 이제 주입은 이제 피해야 한다고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제 칼슘의 주입은 이제 피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카디악 아웃풋의 경우에서도 이제 이 카디악 아웃풋의 카디악 아웃풋의 펑션은 이제 CPB 후에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이벨루에이팅이 이제 되어야 하는 거고 이 카디악 아웃풋은 이제 풀마 아테리 카테타에서 이제 얻거나 PA 이제 또 수환 간질 카테타 보통 이제 얘기하는 PA 카테타를 해서 얻거나 이 T를 사용을 해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보통 이제 EF가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T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혈압이라던가 ABP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PAP, 그 다음에 이제 CBP를 비교를 해서 이제 이게 카디악 아웃풋, 그 다음에 환자의 이제 컨트랙틸리티가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컨티뉴스하게 카디악 아웃풋이라던가 이제 PA 카테타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최초의 CPB 후에 카디악 아웃풋이 처음에는 이제 한 3분 정도는 이제 필요하게 이 카디악 아웃풋 측정하는데 필요하게 되는 거고, 만약 환자가 이제 스테이블 하다고 하면 이것은 뭐 이제 억셉터블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게 즉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장비들을 이제 매뉴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셀의 경우에 이제 그 헤모글로빈 컨센트레이션은 이제 그 위닝 후에는 이제 측정이 되어야 하는 거고, 만약에 이 헤모글로빈이 6.5 미만, 헤모글로빈 이제 6.5 미만, 이 CPB 이 터미네이팅 하기 전에 이제 헤모글로빈이 6.5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 블러드가 이제 주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산소의 캐링의 어떤 능력 CPB 이후에 이거를 높여주기 위해서 결국에 이제 DO2를 이제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CPB 후에는 이제 6.5 이상은 헤모글로빈이 6.5 이상은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비너스 리저버가 이 양이 블러드의 양이 리저버에 많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어떤 뭐 셀세이버라던가 그런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컨센트를 해서 이제 환자에게 이제 CPB 후에 이제 주입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블러드 트랜스퓨전이 이제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블러드의 사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리저버의 볼륨이 많이 남아있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뭐 그 컨벤셔널하게 이제 헤모필트레이션을 이제 시행을 해서 이제 농축을 한다던가 아니면 CPB 후에 이제 모디파이드 이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통해서도 이 헤모글로빈을 이제 높여서 환자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이제 어떤 그 코로나리 스테노시스라던가 어떤 카디악 아웃풋이 적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엔돌관 데미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 8g 데시리터당 이제 헤모글로빈이 8g을 넘어갈 수 있게 유지를 해야지 이제 산소의 공급에 이 영향을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CPB 이제 펌프의 볼륨이 이제 그 다 소진이 되어 이제 있는 경우에 이제 즉시 이제 이 팩 RBC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뭐 2개 정도의 유닛은 이제 항상 이제 대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익섹시브한 블리딩이 이제 이런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